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도 관세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화할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거는 좋은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얘기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의 한 줄 평을 시장의 방향성 확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오늘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중에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나왔던 굵직굵직한 매크로 뉴스나 실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국내 시장이 휴장했을 때 우상 기조 보여주다가 하필이면 국내 시장이 이제 개장을 앞둔 어제 이제 이번 주 월화부터 조금씩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이 보통은 이제 뉴욕 시장과 최근 디커플링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제 뉴욕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반등 마감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나왔고 이 매크로 변수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를 넣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팔란티어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고 그 실적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고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나와서 우상 기조를 보여주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4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분들의 기대치보다 살짝 모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거의 10%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댓글에 팔란티아의 지분의 거의 40% 이상을 국내 투자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K 증시당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는 좀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쪽으로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가 반등 마감을 했지만 이 분봉 단위로 켰을 때는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강하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열어봤을 때는 투자분들께 긍정적 뉴스가 부정적 뉴스보다 많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이 있고 지급준비율이 있습니다. LPR은 말 그대로 대출 이자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국에서의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장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린다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알죠. 미국에서 FOMC가 열렸고 오늘 새벽 3시에 3연속 기준금리 동결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화폐들이 강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줬으면은 이 아시아 화폐들의 강세가 더 강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먼저 이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넣을 수 있는 뉴스를 보여주면서 아시아권 화폐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1,440원, 1,420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1,38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97, 98달러였는데 100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달러와의 강세는 없었는데 아시아 화폐의 강세가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달러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안화나 엔화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달러화를 갖고 있는 투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환차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신흥국 시장에 위치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 있는 화폐들이 더더욱더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뉴욕시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정이 마무리가 될 조짐이 보인다고 했죠. 뉴스는 한 2, 3일 전에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간부들이 스위스에서 만나서 미중 관세 관련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한 이틀 전에 나왔는데 이 협상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갓 나온 뉴스죠. 미국에서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동제 계획을 폐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개장을 했는데 막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 강한 모습 보여준다? 그럼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죠. 뉴스를 읽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진행을 했던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 이상으로 이 엔비디아랑 TSMC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섹터 중에서 어제 유일하게 약했던 sek터가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약품,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약바이오의 원재료, 의약품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지침을 만들겠다. 지침을 만든 다음에 2주 안에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이 투자자분들의 투심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삼성 바이오스가 여전히 이제 100만 원 부근이지만 ADC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가 어제 특이하게 강세를 보여줬던 게 HLB였죠.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라든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이 종목들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꺼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 바이오스도 강세를 보이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 펩트론, 인벤티지랩, 리가켄바이오, 그다음 이런 종목들이 미국 하마, AACR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약품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시장을 예상을 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짜놓는 것보다는 양방향성으로 모두 다 전략을 짜놓고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를 하시거나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책 수혜주 관련 종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뉴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이것도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그 다음에 여당 측에서도 이 단일화가 조금 삐끗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관련 종목들의 수급 동향을 찍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보통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정책 수혜주로 강력하게 매매를 안 하는 타입인데 그런 쪽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매매를 잘 하신 분들 해당 섹터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성장주,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라든가 반도체, HM을 필두로 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과 관련된 이런 HM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치 위주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식품, 그 다음에 통신,
금융 이쪽을 보는데 어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 통신주나 이런 가치주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도 오후장 이제 정규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엄청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책 수혜주. 저는 매매를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성장주랑 가치주를 뭐 5대5나 7대3 비중으로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매매 관점에서는 정책 수혜주 그리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고르게 좀 구성을 좀 해보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포인트로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또 확실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STO와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강한 양봉을 좀 뽑아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러한 강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AS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오늘도 키워드 세 번째에서 개별 공략주로 STO를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STO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맥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종시 아니면 뭐 계룡시 아니면은 뭐 저출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매매 타점을 놓칠 수 있으신 분들은 STO 관련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STO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STO 관점에서는 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연간 실적 가장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3천억대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가장 유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서울옥션이나 뭐 엑스게이트 요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가장 견조하고 시가총액도 적당히 있는 그런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이제 개장이 어제 열렸었고 그다음 제가 금요일날 소개드렸죠. 금요일날 소개드렸고 어제 개장했으니까 오늘이 3일차입니다. 오늘이 3일차인데 2일차에 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21선과 60에서 돌파하면서 그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 위에 올라서는 모습인데 어제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과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드라이빙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굳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사셔도 좋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아니라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은 다 좋은 종목을 고르시기는 하는데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에도 한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어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방산보다 이제 항공을 골랐고, 이제 가치주랑 성장주 고르게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치 중에서는 저는 방산과 항공 중에서 항공을 골랐고, 성장 섹터는 반도체랑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중에서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다 소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로봇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골고루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섹터를 가치 섹터랑 성장 섹터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이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반도체 HBM과 AI 소프트웨어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어제장 고르게 수급이 들어왔던 섹터를 골라봐라 라고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로봇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장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지만 오후장에 가치 위주로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었고요. 이제 정책 수혜주로 움직이면서도 로봇주가 어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고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어가지고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뭐 관세 관련으로 다투고 있을 때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지만 이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은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가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테슬라, 옵티머스,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웨이모 이런 식으로 글로벌 IT 기업이라 들 수 있는 기업들이 뭐 AI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관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잘 살펴보면은 뭐 실적 발표했을 때 뭐 후실적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점은 향후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봇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뭐 알 수 있겠지만 네이버나 현대자동차 등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루키라든가 뭐 양팔 로봇 엠비덱스 등을 개발을 진행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위치했는데 잔량 지분까지도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전방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가 나온 것 중에서 LG가 뉴스를 내놨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LG전자가 반려묘 Q9과 투트랙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었고 어제 코스닥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IT 하드웨어, 기계, 장비 이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섹터에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로봇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 위주로 그 다음에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매를 정말 못한다. 라고 하신 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하이젠 RNN과 T 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범용 전동기, 로봇 부품,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 범용 전동기 부분에서는 점유율을 3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뭐 LG와도 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랑도 협력이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랑도 협력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양산을 했을 때는 직수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일봉상으로 지금 21선 위에서 2주 연속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죠.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오는 모습인데 수급동에 봤을 때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 일주일 저가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하방 지지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 중에서 수급이 가장 많은 종목을 골라봐라라고 했을 때는 저는 T 로보틱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로봇 개발업으로 선료돼가지고 물류 로봇 이제 AMR이라고 합니다. 자율 이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보다는 이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를 자동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온과의 이 2차 전지 공정관 자율 이동 로봇 AMR을 295억 원 규모로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북미 누적 수주만 600억이 넘기 때문에 북미를 발판으로 해서 실적 향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장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단기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젠 RNN과 T 로보틱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보셨습니까?
네, 어제 방산만큼이나 강했던 MRO 정비 협력에 이제 아시아 부분 운항 수요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항공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과 이게 또 항공이라든지 조선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의 공조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거둘 거다라고 판단한 섹터가 뭐 방산과 조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옆에 항공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어제 항공을 공부를 하면서 항공 섹터들이 주가 낙폭은 있었는데 실적이 견조했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부담 없이 매수를 했거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 함정 건조까지 맞손을 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이랑 방산, LNG선 인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미국이 함정 이제 MRO 정비뿐만 아니라 항공기 관련된 정비 협력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항공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들어왔고요. 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보통 러우 사태나 아니면 하마스나 이스라엘 이 뉴스뿐만 아니라 인도랑 파키스탄까지도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는 모습이죠. 인명 피해도 일부 있었지만 항공기랑 무인기가 격추되었다. 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줬지만 항공기가 파기가 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를 이제 그들이 커버를 못하니까 그 수혜를 우리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뭐 일본 등에 이렇게 방문했던 단체 관광객들이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여행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원유를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면은 유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원화 강세 보여줬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세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가장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섹터는 항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으로는 대한항공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과 저평가 매력도에서는 대한항공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MRO에 맞춰서 MRO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가장 많은 항공기와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공기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퍼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대한항공의 퍼가 6.02대입니다. 그 다음에 PBR이 0.80이고 배당 수익률이 3.31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조금 움직임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 변동성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아마존 저궤도 인터넷 위성사업 카이퍼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테슬라의 MRO 부품을 납품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우주항공 모멘텀을 보여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항공주에서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항공,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에서 조선항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종목 그리고 수익률 종목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AI 소프트웨어, 코난 테크놀로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간밤에도 또 AI 반도체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반도체 H뱅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에 강세를 보여줬다 한다면 AI 소프트웨어는 오후장에 수급이 좀 급하게 들어온 섹터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장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코리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AI 소프트웨어에서 한글과 컴퓨터, 앱로 등과 더불어서 가장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어제 거래대금과 수급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텍스트랑 비디오를 기반을 해서 어떤 기업에다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업태에 맞게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뉴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알파벳이나 아마존, 어제는 특히 IBM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첨단 전투기 연구 개발의 AI 모델을 이제 딥시크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갈등이 꾸준하게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대선 후보랑 그 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 AI 혁신 전략부라든가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문화산업을 미래경제 3대 축으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둬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심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참여했다. 함께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참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4분기 흑자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가장 강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일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부터 -4%까지 분할 매수한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이틀에서 3개월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들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쪽에서 단기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하이젠 R&M, T-로보틱스 두 가지고요. 항공 쪽에서는 지금 방산과 연결해서 보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대한항공, 그리고 매매 관점에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종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